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본격적으로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모든 채용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 3회차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예전에 블라인드 서류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제 강의 바로 직전에는 여러분이 이미지 메이킹을 부사관에 맞춰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면접에 대한 아주 초보, 기본 단계로 면접용 자기소개서는, 면접용으로 자기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이제 이러한 면접의 기본의 틀, 내가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배우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블라인드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접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블라인드 면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인성, 토론, 발표 이런 면접의 과정들로 아주 세분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접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서류 전형에서도 그랬듯이 블라인드 면접이 보고자 하는 건 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되짚어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 시간에는 블라인드 면접과 면접 진행 프로세스, 그러니까 실제로 면접 진행을 우리 부사관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제가 말미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평가의 포인트들이 무엇인지도 아주 간단하게지만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파트 2 강의에서는 제가 육군 모집이라는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우리 부사관들도 AI 면접을 아주 참고사항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I 면접을 봅니다. 다만 이게 면접 점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AI 면접이 참고 점수로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AI 면접을 준비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은 중요한 블라인드 면접이 뭔지를 좀 자세히 같이 알아보고, 이 면접에서 내가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들이 뭐구나 라는 개념만 좀 정리하고, 실제로 다음 시간 강의서부터는 AI 면접, 인성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 이렇게 면접의 유형별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이 제 강의를 듣는 어떤 학습자 중에는 나는 앞으로 부사관에 지원하기 위해서 서류를 쓰고 입사 서류가 붙으면 필기시험을 봐서 거기서 합격하면 면접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나는 서류에 관심을 좀 두고 들어봐야지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나는 이미 서류를 집어넣어서 필기시험까지 봤어. 그래서 필기 합격도 나는 받았어. 따라서 내가 지금서부터 어떻게 전략적으로 면접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도 이 강의를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그죠? 이 강의를 들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 내용 잘 들으셔서 내가 면접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 함께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블라인드 채용의 역사부터 좀 이렇게 보면서 면접에서는 입사 서류와 다르게 어떤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 블라인드가 혹시나 여러분 중에 앞에 1회차부터 했던 내용을 잘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블라인드 면접의 이해니까 이제 블라인드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좀 드리면, 블라인드는 영어 단어로는 눈이 먼, 눈을 가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눈이 먼, 눈을 가린다는 뜻은 내가 이 사람한테서 선입견을 좀 가질 수 있는, 뭔가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부터 눈을 멀리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눈을 멀리하는 요소들은 뭐냐? 다음 장에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출신 진학, 가족 관계나 외모나 또는 학력이나 이런 것들로부터는 눈이 멀게끔 하는 거예요. 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2002년부터 이게 도입이 됐었거든요. 2002년부터 도입이 된 데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우리가 눈이 멀게끔 만드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학력이나 출신지나 뭐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정관념화시켜서 자꾸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사람의 능력을 갖고 안 뽑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평가하려고 하지 그 지원자 개인이 갖고 있는 실력은 잘 안 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실력, 다시 말하면 능력 중심으로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우리가 자꾸 사회가 트렌드가 바뀌어야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지 예전서부터 갖고 오던 이런 흐름으로 사람을 뽑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는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고질병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013년 사실은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자라는 국정 과제로 이 2002년서부터 계속 얘기는 되었지만 흐지부지 된 거예요. 에이, 대한민국이 어디 그게 되겠어? 우리나라가 진짜 능력 중심으로 뽑는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 이렇게 해서 시도되지 않다가 2013년에 국정과제가 되면서 2015년부터는 일부 공공기관에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 2015년 하면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2015년에 일부 공공기관이 확장이 되면서 16년에는 130개, 17년에는 340개, 지금은 2021년은 의무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국가를 위해서 나는 일해보겠다라고 이거 결국은 군이라는 조직이 공공기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익을 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눈을 멀게 하고 채용해라 라고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역사를 굉장히 오래 함께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잠시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1회차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불합리한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출신지나 학력들을 멀리한다. 그러면 출신지나 학력을 안 보면 뭘 보냐?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서류 전형에서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그 직무 수행 능력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 비전문성과 전문성의 특기로 나뉘긴 합니다만 얼마만큼의 전공 관련 학과를 준비했는지, 그죠? 그런 학과에서 얼마만큼 기간 동안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또 반드시 내가 부사관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잠재적 측면에서 그 외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그 외에 필요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분명히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점들이 직무 수행 능력 평가의 기준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직무 수행 능력 평가의 기준 안에 포함되는 것들을 해서 결국은 능력 중심에서 채용하고 싶었던, 다시 말하면 블라인드에서 채용하고 기대했던 효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누구든 사실 우리가 군 관련된 전공을 하고 뭐 자격증을 따고 이러면 직무 수행 능력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평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주자. 다만 평등하게 기회는 주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직무 중심 채용. 그러나 우리는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간부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간부로서 적합한 사람을 뽑겠다. 그러니 간부로서 적합하려면 방금 전에 보셨던 직무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되니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갖고 사람을 뽑겠다. 공정하게. 그렇게 뽑게 되면 아까 블라인드 채용의 역사에서 보셨듯이 어떤 거요? 정말 부사관으로서의 능력, 부사관으로서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정말 진짜 실력자, 진짜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다라는 이 얘기를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블라인드 채용은 제가 뭐 이렇게 조각조각 여러분께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모든 공공기관에 이렇게 공문이 나갔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를 블라인드예요? 출신 지역. 그래서 여러분 자소서에다가도 출신 지역 쓰시면 안 돼요. 자, 면접에 대한 지금 강의를 할 건데 면접에서 제가 대전에 있는 이렇게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냥 대전 지역에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이미지 메이킹 시간에 배우셨죠? 우리가 제복 입을 수 있어요? 예, 학교를 나타내거나 지역색을 나타내는 건 아예 착용을 못하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그래서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아예 이력서에 가족 관계 쓰는 란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체적 조건, 학력 이런 것들은 아예 기록을 못하게 되어 있고 면접에서도 밑에 보십시오.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 지역이나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면접위원이 그 인적 지원에 대해서 질문도 금지하는 거예요.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못하는 거죠. 자소서에는 안 썼어요. 이력서에는 안 썼어요. 근데 오히려 면접에서 부모, 가족관계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아예 못 물어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아예 이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는 거죠. 면접위원 대상으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면접관 교육을 가요. 면접관 교육을 가서 동그라미 X 하게 해요. 뭐요? 이런 질문을 해도 된다. 이런 질문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면접관이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OX 퀴즈로 해서 면접관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탄탄하게 눈을 멀리하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신뢰를 갖고 내가 진짜 집중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블라인드 면접이 기업에게는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자, 기업들은 알았어. 안 볼게요, 그러면. 알았어요. 질문 안 할게요. 이 질문 안 하고 안 보겠다는 뜻은 실력만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우리 지원자들도 그럼 내가 나의 실력 중에 어떤 면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 사실 자소서 때 이 얘기 똑같이 했었죠. 내가 자소서에서 적합하다는 걸 내가 부사관의 직무에 적합한 걸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태도적 적합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직사회에 대한 분야 적합성을 얘기할 수도 있어서 내가 두루두루 적합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건 되게 많잖아요. 기업은 이미 블라인드 면접에 다 준비가 되는데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실력으로 뽑겠다고 하는데 뭘 보여줘야 되는지 모른다면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블라인드가 더 탄탄하게 준비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나에 대한 성찰, 내가 진짜 부사관으로서 뭐가 적합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면접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볼게요. 블라인드 채용이 왜 필요하냐? 실력자를 뽑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이번에는 블라인드 면접이 왜 필요한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볼게요. 기존 면접은 입사 서류에 담긴 다양한 정보들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이런 자격증 따셨네요. 자소서에 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하셨네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게 기존 면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라인드 면접이 되면서는 어떻게 해요? 사실인지도 확인하지만 그 답변을 통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 지원자가 책임감이라는 역량을 보유했다고 썼지만 책임감뿐만 아니라 우리는 리더십도 필요한데 정말 이 지원자가 책임감의 이 역량, 이런 경험을 통해서 리더십이라는 것도 좀 배울 수 있었는지 사실 확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역량들, 우리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독특한 거, 환경, 성격, 여러분 1분 자기소개 강의 들으셨죠? 팡팡 튀는, 삼행시로도 자기소개를 하고, 춤추는 걸로 자기소개도 했었거든요. 많은 지원자들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블라인드에서는 내가 직무가 명확하잖아요. 그 직무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직무 중심으로 자기가 잘하는 거. 직무 중심으로 본인이 경험했던 걸 통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에 내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이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부사관으로서 이렇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형태로 자기소개도 바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1분 자기 PR 마지막엔가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잘할 것입니다. 부사관으로서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앞이나 뒤에 꼭 붙이십시오라는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의 성격도 면접관에게 자신의 능력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그 과정이었다면, 블라인드는 어때요? 자신의 능력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설득하는 거다. 자, 기억나시죠? 자기소개 때도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설명문의 형태로 쓰셔야 됩니까? 설득문의 형태로 쓰셔야 됩니까? 하나, 둘, 셋. 맞아요. 어떻게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소서를 설득의 형태로 써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 제가 항상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거지만 자기소개서는 쓰기 힘든 겁니다. 근데 자기소개를 잘 쓰는 분들은 면접을 굉장히 잘 준비하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소개서의 논리와 면접의 논리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힘든 거지만 그런 힘든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확실히 면접에서 답변할 때 수월해져요. 근데 에이, 자기소개서 뭐 그냥 면접 볼 때 이거 확인하려고 참고로 쓰는 거잖아. 대충 써요. 이런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성찰이 안 됐기 때문에 면접에서 꼭 한 번은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한다는 게 어려운 건데 자기소개 때 어려웠던 분은 면접이 좀 수월해진다. 자기소개 때 전혀 고민 안 했던 분은 면접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다. 어디서든 어려워져요. 먼저 어려우냐, 나중에 어려우냐의 문제죠. 근데 그렇다면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부터 그 어려움과 고민이 있으면 면접에서 이 내용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설득문으로 써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블라인드냐? 스펙만 보고 뽑은 인재들의 문제점이 빵빵빵빵 나오더라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을 많이 뽑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이직하고 퇴사하고, 학벌 좋은 친구들을 뽑아놓으니까 다른 사원에 비해서 자기가 어깨 뽕, 나 이런 좋은 학교 나왔는데 그렇지만 업무 능력은 실제 좋지 않더라는 거죠. 입사 지원자 기본 스펙보다는 어쩌면 몇 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이런 것보다는 지원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진짜 열심히 해보고자 하냐, 진짜 절실하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스펙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군이라는 조직에 잘 기여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블라인드의 초점이 되어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힌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잘 전달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럼 면접에선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발표 면접이 됐던, 그게 인성 면접이 됐던, 내가 뭔가를 얘기할 때 나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군조직에서 부사관으로서 이렇게 역량을 발휘해 보겠습니다가 꼭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더불어서 블라인드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각종 돌발 상황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질문,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황식 토론 질문을 할 거예요. 토론 면접을 볼 거예요. 자, 관심병사가 있는데 막 관심병사가 자기 지금 여자친구가 막 당장 안 나가면 뭐 헤어지고 뭐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을 받았어요.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이게 돌발 질문과 같은 거죠. 예측 가능하지만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짐으로써 이 지원자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고 얼마만큼 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블라인드 면접은 단순한 스펙을 보고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자격증 몇 개, 학과 점수 몇 점,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더 쉬울지도 모르는 어떤 지원자에게 굉장히 돌발 상황, 그리고 자기가 배운 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로 묻는 이런 블라인드 채용은 답변하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좀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소개서보다 면접 준비하시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 더 많이 들 겁니다. 저희가 7회차, 8회차 가면서 막 인성면접, 품성면접, 뭐 발표면접, 토론면접 가면 갈수록 야, 이건 강의를 자소서 때는 딱 선생님이 항목별로 딱딱딱딱 정해주셨는데 자, 가면 갈수록 면접은 이렇게 대답해도 되시고요. 저렇게 대답해도 되시고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오히려 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쵸? 이게 진짜 능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잘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블라인드 면접에서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면접관도 하시면 안 되지만 지원자인 우리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뭐냐. 만약에 여러분이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면 면접이 뭐 스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점수로 탈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십시오. 우선 첫 번째, 출신지, 가족, 혈연,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도 연습이 불충분하거나 내가 뭔가 그런 걸 발언하는데 피드백을 잘 못 받았던 분들은요,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현장 가면 불쑥 튀어나와요. 대전 뭐 이렇게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모의 면접 많이 보시는 거. 우리 학교에 가면 취업지원센터 있잖아요. 취업지원센터 가셔서 모의 면접 좀 보고 싶습니다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우리 학과 단위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많은 면접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이 언급하는 거. 이것도 안 되죠. 그리고 특정 회사 뭐 말하지 않는 것. 뭐 내가 특정한 어느 곳에서 뭐 했다. 이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각자 삼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정확하게 맞지만 사실 우리 부사관으로서의 지원을 할 때 이력서 상에 다른 공공기관과는 틀리게 뭐 이름이라든지 뭐 그 사람의 출신 학교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의 블라인드, 정형화된 아주 완벽한 블라인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최소한 여러분 지원자의 입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연습해 보시는 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는 데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면접을 할 때 뭐 어떤 학과다, 뭐 군사학과다 또는 부사관 학과다, 학군단 출신이다, 뭐 또 제복 입고 이런 것들 안 되죠. 그리고 출신 지역이나 출신 대학 안 된다는 건 기억하시고 실수하지 않는 포인트들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의 이제 면접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기준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요. 이 평가표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보셨었어요. 그죠? 서류 전형할 때도 보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그 다음에 대학 성적 위주로 봤는데 전체 배점이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물론 비전문성과 특기가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뭡니까? 면접 점수가 40점으로 전체 100점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걸러내겠다라는 게 이 평가자들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도 여러분들 중에 뭐 서류 전형 뭐 다 패스하고 뭐 필기 패스하고 하면 면접이 나고 이게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더 좋은 얘기들, 더 필요한 얘기들 우리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이 부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만큼 면접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좀 보셔야 되고요. 자, 요 슬라이드를 끝으로 해서 우선 개념적인 파트 1의 강의는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부사관들이 만약에 면접을 보시게 되면 블라인드 채용 면접의 프로세스는 크게 3가지 형태입니다. 우선 제1 면접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개별 면접을 봅니다. 이때 개별 면접이라는 건 지원자가 1명이고요. 지원자가 1명인데 면접관이 1분이실 수도 있고 면접관이 2-3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개별적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기본 태도 그리고 품성 이걸 위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그 면접 강의 중에 요 개별 면접 중심으로만 면접 강의도 한번 할 거예요. 개별 면접 중심으로 하게 될 거고 2번째 면접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발표와 토론 면접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국가관, 안보관, 리더십에 대한 상황 판단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발표 주제를 주고 실제 발표하게끔 하고 또 뭡니까? 토론 주제를 주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토의시키는 이런 식의 면접도 진행합니다. 부사관 면접이 굉장히 촘촘하게 다양한 측면을 보겠다라는 숨은 의도를 우리 여기서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여러분이 인성검사를 가지고 인성검사 내용 중에서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심층 면접들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3개의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런 면접과는 별도로 AI 면접이 있는데 이것은 점수에 바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참고 자료로 들어가는 면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번 시간 여러분은 블라인드에서도 블라인드 면접이 무엇인지, 블라인드 면접이 기존 면접과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 부사관들이 보게 될 블라인드 면접의 프로세스까지 함께 이해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I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울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